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9월 23일 수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2일 도쿄에서 80명, 카나가와 38명, 사이타마 14명, 치바 18명, 오사카 67명, 아이치 9명, 후쿠오카 2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3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79,902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86,614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미에, 카나가와, 오키나와, 이바라키, 시가에서 각각 1명씩 총 5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519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532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88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8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41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47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40명으로 전체의 약 45%, 40대에서 50대는 총 29명으로 약 33%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88명 중 가정 내 감염이 17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8명, 직장 내 감염이 7명, 시설 내 감염이 5명, 유흥과 관련 감염이 2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 사망자는 없었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3명 증가한 30명, 입원 환자는 8명 증가한 1232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4,394명, 누적 사망자 수는 391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의 신규 확진자는 88명으로 전날에 이어 100명 이하의 신규 감염자가 확인되었습니다. 4연휴의 마지막 날, 감염이 수습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 4연휴는 이전과 다르게 거리에서 많은 인파로 인해 혼잡을 보였습니다. 도쿄 아사쿠사에 위치한 센소지도 많은 인파로 인해 발 디딜 틈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은 이날 아사쿠사의 시찰을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すごいですね、こんだけだいぶ待ってます？だいぶ並んで。はい。こんにちは。 이날 니시무라 씨는 라쿠고를 공연하는 아사쿠사 엔기에오를 방문하여 시찰하고 공연장에서의 감염 방지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楽屋内もきちんと、はい、そうですね。楽屋がよくね言われますんでね、狭いそうですね、空間で密閉空間で、人数制限もねあんまりいっぱいにならないように、窓開けたりね、はい、換気もしてますよ。換気が大事ですね。あと今まではずっと講座に残ってこういた方も、上がり時間の何分前で終わった後はすぐに帰るっていうようなことも徹底してますので、密にならないように。そうですね。 이곳은 아직 손님들이 음식을 즐기며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분간은 객석 50% 이하로 인원 제한하여 운영할 방침입니다. 시찰 후 니시무라 씨는 새로운 고투 캠페인의 개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GoTo イベントというものを経産省で予算を計上しております。9月中には分科会を開いてですね、専門家の皆さんのご意見を聞いて、足元の感染状況も分析評価いただき、判断を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고투 이벤트는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등의 입장료를 20% 정도 보조해주는 이벤트로 다음 달 중순에라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연휴 마지막 날인 22일은 한때 50km가 넘는 정체가 발생하는 등 전국 각지의 관광지에서 많은 인파가 돌아왔습니다. 각지의 인파를 긴급사태 선언 전과 비교해보면 카나가와의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역에서 71%, 이시카와 카나자와역에서 34.3%, 오사카 남바에서 46.9%, 교토 시조가와라 마치 부근에서 86.2%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와타 켄타로 코베대학 감염증 내과 교수는 22일 트위터에 4연휴로 각지의 인파가 늘어난 것에 대해 감염자가 7일 후에 발병할 것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경종을 울렸습니다. 또한 뉴스 기사인 4연휴 인파 증가, 방심하지 않고 밀접 접촉을 피하라는 전문가를 인용하며 이제 와서 늦었다. 연휴 전에 말했어야 한다. 그간의 감염자는 7일 정도 후에 증상이 나타나고 전국 각지에서 환자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우려하였습니다. 스가 총리와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전화회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회담은 스가 총리의 취임을 계기로 일본 측에서 제안하였으며 오후 5시경부터 약 2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회담에서 스가 총리는 메르켈 총리에게 협조에 감사드리며 일본과 독일의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스가 총리와 함께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과제에 대응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계속 긴밀히 연계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스가 총리는 이후에 미셸 대통령과도 전화회담하여 일본과 EU의 경제연계 협정에 따라 쌍방의 관계가 전례 없이 강화된 것을 강조하고 자유무역이나 기후변화, 디지털 개혁 등 넓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향해 논의할 것에 대한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또한 25일에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전화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회담에서 스가 총리는 취임 인사와 함께 중국과 일본이 중요한 이웃 국가임을 확인하고 다양한 현안을 포함하여 양국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정상이 공식 의견을 나누는 것은 2019년 12월 아베 전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이후 처음입니다. 미중 관계가 긴장되고 있는 가운데 시 주석의 국빈 방위를 포함하여 스가 총리의 중국에 대한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모테기 토시미츠 외무상은 유엔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모임에 비디오 메시지를 보내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위기가 다양화하고 있는 가운데 더 강한 유엔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전보장 이사회 개혁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Japan is fully prepared to fulfill such responsibilities as a permanent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and contribute to ensuring peace and stability of the world. 이 가운데 모테기 씨는 유엔 창설 이후 75년 세계는 크게 달라졌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을 들 것도 없이 위기는 다양화하고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를 결속시키는 유엔의 존재의 의의는 과거보다 높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더 강한 유엔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전보장 이사회의 개혁도 더 늦춰서는 안 된다. 중책을 담당하는 능력과 뜻을 가진 나라가 확대된 안보리에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일본은 상임이사국으로서 진지하게 이 책무를 수행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국제사회의 실현에 공헌할 것이다라며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할 생각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선언문에서 우리는 안보리 개혁의 논의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를 다짐했다라며 개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도록 호소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의 다른 야당과의 선거 협력에 대해 국민민주당의 현직이 있는 소선거구에서는 대립 후보를 옹립하지 않고 후보자를 단일화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합류신당 창당 후 첫 지방시찰에서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대표는 사인유 마지막 날인 22일 사과연을 찾아 연합사가 간부들과 간담하고 당세 확장의 지원의 요청 등을 하였습니다. 10月25日投票の可能性はかなり低くなったと思っていますが、これ11月12月にある可能性が高いという前提で準備をしています。 이후 에다노 씨는 기자들에게 11월, 12월에 선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국민민주당과의 선거 협력에 대해서는 아직 의향을 묻지 않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총리 지명 선거에서 에다노를 써주고 국회의 회파도 함께하고 있는 상황에 소선거구에서 굳이 대항마를 세우는 것은 원칙이 아닌 것이 보통이다라며 후보자의 단일화를 추진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디지털화를 일원적으로 담당하는 디지털청의 신설에 대해서 스가 총리는 23일 모든 강요들에게 내년 가을에 설치를 목표로 준비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디지털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디지털청을 신설하려는 방침을 세웠으며 내년 정기국회에 필요한 법안을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23일 모든 강요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내년 가을에 설치를 목표로 준비를 가속화하도록 지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디지털청을 설치하는 법안과 더불어 2000년 제정된 이후 본격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IT 정책의 기본 방침을 정한 IT 기본법의 개정안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법 개정에서는 새로운 통신규격 5G 등 IT 기술 혁신이 진행되고 있음을 바탕으로 법률 명칭도 포함한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으며 디지털화의 추진 이외에도 사이버 보안 강화 등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서두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기그룹 토키오의 멤버였던 야마구치 타츠야 씨가 22일 오전 도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경시청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시청에 의하면 야마구치 씨는 22일 오전 9시 반경 도쿄 내리마구 사쿠라다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신호대기를 하던 차에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 경찰관이 도착하여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날수 1리터에서 기준의 5배에 가까운 0.7mg의 알코올이 검출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던 남성과 야마구치 씨에게 부상은 없었습니다. 야마구치 씨는 조사에서 친구 집에 가는 도중이었으며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은 틀림없습니다라고 용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마구치시는 재작년 자택 맨션에 여고생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어 기소유예된 바 있으며 같은 해 5월 소속되어 있던 자니즈 사무소에서 계약 해제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풍 12호는 목요일 토카이 또는 칸토에 상륙할 우려가 있습니다. 태풍 12호는 발달하면서 북상하고 있으며 혼슈로부터 떨어진 곳에 있지만 가을비 전선이 정체하여 태풍의 접근 전부터 비가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태풍이 토카이부터 칸토에 상당히 접근 또는 상륙하여 넓은 범위에서 거친 날씨가 이어지며 또한 태풍이 접근함으로 넓은 범위에서 비가 강해집니다. 목요일은 특히 태평양 쪽으로 활발한 비구름으로 인해 총 강수량은 많은 곳에서 400mm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면 북일본에서도 비가 강해져 국지적 호우가 내리고 있는 홋카이도에서도 거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이 비로 인한 토사재해나 하천의 범람 등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저튜브였습니다.